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지 서포터들에게 빚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와도 같은 존재로 통합니다. 어떤 팬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맨유는 부채가 없는 구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 재정 건전성이 가장 뛰어난 클럽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빚을 떠안은 구단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총 부채 규모는 무려 12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수준까지 부채가 불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채가 형성된 배경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금융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글레이저 가문이 있습니다. 맨유 팬들에게 또 하나의 민감한 이름이기도 하죠. 부동산 도매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글레이저 가문은 2005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거래 규모는 7억 9천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이 차입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금액 가운데 6억 500만 파운드가 은행 대출로 조달됐는데 이는 전체 인수 비용의 76%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결국 구단은 거대한 부채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 셈이죠. 더욱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했는데 그 핵심 자산이 바로 기존 맨유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이었습니다. 특히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이 주요 담보로 활용됐다는 점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부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 시기에는 규모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00-910 시즌에는 부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에 분노한 현지 팬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며 글레이저 가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고 있는 부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선순위 담보 채권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한 변동금리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RCF로 불리는 회전 신용시설입니다. 세부적인 금융구조를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부채가 형성됐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순위 담보 채권의 규모는 4억 2,500만 달러입니다. 현재 부채 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축에 속합니다. 이 채권은 3.7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만 세 가지 부채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만기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채권의 만기일은 2027년 6월입니다. 즉 내년 이맘때가 되면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은행을 통해 조달한 대출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 현지 재정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상환 일정은 2031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자 부담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CF는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사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역시 변동금리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단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용할 수 있었던 RCF 한도는 3억 파운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규모가 4억 파운드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8,920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구단이 허용된 한도를 전부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활용 규모는 약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부채 가운데 선순위 담보 채권과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장기 대출은 모두 글레이저 가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 부담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맨유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환 일정입니다. 구단은 내년에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구단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규모는 총 5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8,295억 원 수준입니다. 구단이 공개한 계획도 명확했습니다. 조달한 자금 가운데 4억 2,500만 달러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채무 상환에 투입하고 남은 1억 2,500만 달러는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할 선수 영입 자금 역시 이 재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5억 5천만 달러 채권의 이자율은 5.36%입니다. 그것도 변동이 아닌 고정금리 조건입니다.
비교해보면 이전 4억 2,500만 달러 채권의 금리보다 1.57% 높아진 수치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매년 추가로 1,000만 파운드 가량을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현지 언론과 금융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차환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5.36% 수준이면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맨유 경영 구조는 글레이저 가문과 짐 래트클리프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실질적인 운영 방향은 래트클리프가 이끄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래트클리프를 세계적인 사업가 반열에 올려놓은 핵심 기업이 바로 이네오스 그룹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네오스 역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때 차입 자금을 적극 활용해 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레이저 가문과 동일선상에서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네오스는 부채 구조를 정리하고 재설계하는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네오스는 창립 이후 28년 동안 리파이낸싱, 즉 대출 갈아타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몸집을 키워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채 관리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 구단의 재무 운영은 과거보다 훨씬 유연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적어도 글레이저 가문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재정 상태는 위험한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래트클리프 회장 역시 지난해 강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구단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후 래트클리프와 이네오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비용 절감 작업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발생하면 RCF를 활용하고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래트클리프가 추진 중인 10만석 규모 신축 경기장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한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신구장 건설 사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자금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로운 스타디움을 세우려면 결국 추가 차입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차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많은 빚을 얻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본다. 이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 레버리지가 더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쿠냐, 은베모, 데슈코를 포함한 전력 보강에 약 2억 3,500만 파운드를 투입했다. 이 자금의 일부는 RCF, 즉 회전 신용 한도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역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감독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팀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재정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문제의 핵심은 새로 확보한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운용 방식이다. 이 가운데 4억이 500만 달러는 기존 선순위 담보 채권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은 1억이 500만 달러의 활용처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금액을 선수 보강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변동금리 구조의 RCF보다 고정금리 자금을 활용하는 편이 더 안정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 시각에 대해 반론도 존재한다. 구단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부담도 존재한다. 바로 이적료 지급 구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미 다른 클럽에 지급해야 할 이적료 할부 채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이적료 부채 총액은 약 3억 6천만 파운드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약 2억 9천만 파운드는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구단 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성적이 하락하면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적인 RCF 활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신구장 건설에 투입할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선수 영입자금뿐 아니라 기존 운영 비용조차 빠듯한 구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구단 수뇌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최고 경영자 오마르 베라다는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통해 우승 경쟁과 신축 경기장 건설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빚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구단이 수익을 창출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린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신구장 프로젝트 역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즉 재정 안정과 스포츠 성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팬 기반은 여전히 막강하다. 쉽게 무너질 구조의 구단도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도 필요하다. 성과와 인프라 투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어렵다.
결국 성적 향상이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자 여력을 만든다. 다가오는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 성과는 재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다. 리그 우승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중계권 수익과 대회 보너스는 구단 재정의 큰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으면 장기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성적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성적이 다시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연 다시 리그 정상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축 경기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모든 답은 결국 다음 시즌의 결과에 달려있다.